제가 블로그를 처음 만든 게 2015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블로그 한다 그러면은 왜 해? 알려줘.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남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길 똑같이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도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 가고 동남아 여행도 일찍 시작하고 혼자 여행도 일찍 다니고 이랬었는데 블로그도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뻘글 쓰고 일상글 쓰고 맛집 글을 썼었는데 이게 맛집을 쓰다 보니까 맛집을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아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루트를 거치더라고요. 맛집 글을 쓰고 유입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재미를 느끼고 그 이후에 체험단 신청을 해서 체험단의 재미를 또 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체험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취업 준비를 하게 됐는데 취업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블로그에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뭐 서류 합격하는 것들, 면접 갔다 온 후기 이런 것들을 썼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검색해서 제 블로그를 많이 보고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자소서를 한 7, 80개 쓰고 기업들을 몇 군데 합격하고 결국에는 이제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블로그에 써왔던 글들과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들이 쓸모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 판매를 했었고 그때가 이제 제 부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전자책 판매 이후로는 자기소개서 첨삭도 했었고 취업 컨설팅도 잠깐 했었고 그렇게 이제 부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좀 공부를 했고 블로그 알고리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도 있네 저런 시장도 있네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렇게 단계 알아나가는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 대행사까지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대행사를 하겠어 하고 블로그를 딱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2015년부터 무언가를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의 성과가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들도 큰맘 먹고 시작하기보다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은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호기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회사에서 시킨 일들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고 기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정해진 일만 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월급을 300이라고 한다면은 이 200시간과 월급 300만 원을 그냥 맞바꾸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되고 내가 성장이 돼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자체들도 완전 전통적인 산업군이었고 사양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시간과 돈을 그냥 맞바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은 그냥 돈을 조금 덜 받고 복지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일을 배우고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퇴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후회한 적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돌이켜봤을 때 그때 지금 다시 가더라도 다시 퇴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견기업이랑 대기업 다닐 때 맡았던 직무는 영업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뭐 영업관리랑 마케팅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했던 영업관리는 대리점 영업관리여가지고 마케팅이라는 아예 별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마케팅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마케팅 전공도 아니고 직무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신 있게 도전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제 장벽은 심리적 장벽보다 항상 낫다라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보면은 저 블로그 대행하는 거 일단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받아서 소액으로 포트폴리오를 쌓는 용도로 아니면 지인의 매장을 관리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지레 겁먹고 저걸 어떻게 시작하지? 저거 하려면은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예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는 엄청 낮은 단가로 대행을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성과가 쌓이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또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차이 같지만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의원으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블로그 쪽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자영업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 쪽은 이제 모수도 많고 클라이언트도 많고, 하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병의원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단가가 세고, 그리고 한번 계약하면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했었는데, 일단 병의원 쪽으로 스위칭을 하게 된 이유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다른 쪽보다는 높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단가가 조금 더 높아서, 이런 이유들이었고, 처음부터 병의원 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풀기에는 너무 길긴 한데, 제가 강의 런칭을 좀 합니다. 7월 중순에 런칭을 하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아실 텐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성적인 전략과 시스템적인 전략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제목을 얼마나 사람들의 클릭을 부르게 매력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느냐,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흡입력 있게 이탈되지 않게 글을 쓰느냐, 그리고 사진들이 얼마나 잘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시스템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좋아하는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알고리즘 로직이라고 하는데, 모든 SNS 플랫폼들은 좋은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알고리즘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과 SEO라고 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 네이버에 있는 AI가 좋은 글이라고 인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성적인 전략과 시스템적인 전략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노출도 나오고 유입도 생기고, 유입된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운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하는데 좀 관심이 더 있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공간 큐레이션 계정도 운영을 해봤고, 또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같은 공간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마침 좋은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계약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던 것들이 다 뭔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창하게 뭘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괜찮네?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